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보험을 한두 개라도 가입을 해두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험 리모델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료를 줄이거나 아니면 보장이 부족하거나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큰데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지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보험을 기초로 구독자님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반드시 유지를 해야 하는 보험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비보험, 3대 진단비보험, 수술비 보장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은 가족력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개인이 처해진 상황으로 후유장애나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 그리고 사망보험금 등이 필요할 겁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꼭 내게 필요한 건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보험 리모델링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갱신형 보험의 유지 여부입니다. 보험을 처음 설계하거나 또는 보험 분석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갱신형 보험을 해지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총 보험료 차액이 굉장히 높게 발생이 되는데, 그럼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은 장기 상품인데 소득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보험료는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보험은 장기 상품인데 내가 보험이 필요한 시점에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새로 가입만 잘하면 되지 기존 보험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갱신형 보험을 가입해두고 제 보험은 비갱신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고객님들의 상품을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의 상품을 가입해두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어떠신가요? 20년 납 80세 만기,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내 보험은 비갱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특약들을 보시면 정작 중요한 암 진단비, 입원비, 이런 것들이 다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갱신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보험료도 3년마다 인상이 돼서 80세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설계사가 20년만 납입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비갱신형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험의 갱신, 비갱신 유무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의 장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갱신형은 무조건 나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안 좋은 보험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에 30년 갱신형으로 상품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 갱신이 90세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90세까지 생존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사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에 있다 하더라도 보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층에서는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메인 보장보험을 잘 가입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경제활동 기간에 일정 기간 좀 더 집중해서 보장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생활 환경이 바뀌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갱신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면 갱신형 보험은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방법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의 목표는 보장을 업셀링하는 것도 있지만 보험료를 줄이는 목적도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유행하는 보험 트렌드를 적용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24년 2월에 30년 납 90세 만기 상품으로 월 87,980원에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 분석을 요청하셔서 똑같은 보장을 25년 납 90세 만기 월 77,560원으로 변경을 해서 재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납입 기간도 줄어들었고 월 보험료도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의 고지사항입니다. 3개월 내에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 소견,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중증질환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험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아예 보지 않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입이 쉬워지겠죠? 대신 그만큼 보험료도 높아질 겁니다. 그럼 반대로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거나 중증질환에 안 걸린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면 보험 가입은 좀 더 타이트해진 거겠죠? 그럼 반대로 그만큼 보험료는 저렴해질 겁니다. 10년 고지형 상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이런 10년 고지형 상품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1년 전에 표준제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이 지금 10년 고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유병자 보험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일반 표준제 보험도 10년 고지형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보험을 가입하셨고 내가 5년이 아니라 6년, 7년, 8년 이렇게 건강했다면 보험료 비교를 해보시고 보험을 변경하는 리모델링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하는 점은 낮아지는 보험료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은 보장을 건강보장 상품으로 변경을 했더니 월 보험료가 대략 10,000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납입한 총 보험료도 함께 계산해서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총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단순하게 당장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만 계산할 게 아니라 그동안 납부했던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익을 판단하고 보험을 리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 판매가 안 되는 특약을 최대한 잘 유지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해지하면 안 되고 꼭 유지를 해야 하는 보험들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판매되었던 특약 그리고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해질병 치료 지원금입니다. 이 상품은 연간 병원비 200만 원 이상 지출 시 구간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저는 이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만 보장을 합니다. 사실상 보장받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최종 가이드인데요. 자부담률이 건보료 본인 부담률입니다. 현재는 자부담률이 20%인데요. 건보료 최고 부담률이 90%니까 자기 부담금이 최대한 70%까지는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 보험은 실비보험의 대체제로 정말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 1:1 가입 특약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설계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암을 가입하려면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면 일반암은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불과 2, 3년 전에는 일반암과 유사암이 1:1로 가입이 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사암 진단비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유사암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하려면 일반암이 2억 5천만 원이 필요할 거고 보험료는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례형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암 관련 치료는 항암약물, 방사선, 입원, 수술, 표적, 호르몬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을 거고 여기에 따른 병원비도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은 만약 내가 1년에 1,000만 원의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보장금액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만약 내가 5천만 원을 사용을 했다면 최대 5천만 원을 보장을 해주고 내가 병원비를 1억을 사용했다면 최대 1억 원을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암 치료 방법과 고가의 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 바로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년에 최대 1억 그리고 최대 10년까지 그러니까 10억 원의 치료비를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약은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의 건전성을 위해서 금감원의 공고로 판매가 중지되었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사 의견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최소한 내가 지켜야 하는 보장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는 정말 효율적인지 꼭 따져보시고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바로가기 링크가 있고요. 친구 검색창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